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구글 딥마인드에서 또 엄청난 AI 모델을 내놨는데요. 기존에 있는 동영상 생성 AI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월드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저렇게 상하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실시간으로 AI가 저 장면을 인터랙티브,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면서 생성해내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게임 만들어 간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지니 시리즈인데요. 이번에 지니 3가 나오면서 720p 화질로 이렇게 이 세상을 바로 실시간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 엄청난 화제입니다. 지금 저렇게 페인팅 하고 있는 것도 이 영상을 후처리로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실시간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동하니까 절로 색칠도 되고 아까 색칠했던 것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렇게 위아래로 돌려서 시선을 바꿨다가 다시 돌아봐도 아까 했던 게 그대로 남아있네. 그리고 여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은 뭔가 새로운 게 A man in a chicken suit 하는 게 바로 등장하고, 보트가 지나가라고 하니까 보트가 바로 즉각적으로 생성되고 용이 갑자기 등장한다거나 이런 거를 프롬프팅해서 나온다라고 한다라거나, 아니면 저렇게 지금 날다람쥐 저 봉작을 해서 움직이고 특정 장소에 대해서 어떤 장소에서건 이거를 1인칭 시점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요거 좀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지니 3 A New Frontier for World 모델, 세상을 그대로 모델링 했다라는 건데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 깊은 건데요. 최초의 범용 월드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상황이건 범용적으로 이러한 월드를 생성을 해내서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리얼타임으로 뭔가를 생성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존 지니2 모델 대비해서 이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들이라든가 뭐 메모리 기억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은 여기도 바로 비교해놨죠. VO하고도 비교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니2랑 비교했을 때 좀 낮은 해상도가 됐던 것이 720p로 넘어갔고, 특정히 이제 3D 인바이러먼트, 그러니까 우리 로블록스라든가 어떤 3D 형태로만 구현이 되던 지니2였는데 이게 실제 세상을 그대로 모사한 형태로 마치 우리가 동영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비디오를 보고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범용 모델로서 나온 것이 되겠고요.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상하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동시에 중간에 프롬프트 입력을 통해서 뭔가 실시간으로 그 내가 보고 있는 장면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객체가 등장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몇 분 정도는 계속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기억력은 한 1분 이상 된다라고 하고, 지난달에 지미 애플스 여기서 이런 얘기했어요. Let me play a video game of my VO3 videos already 하면서 VO3로 생성된 영상을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에 데미스 하사비스가 이게 뭔가 썸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 등장할 것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한 달 조금 지나서 이러한 월드 모델을 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깊은데요. 여기 CSM AI의 CEO인 이분께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고 봤더니 와, 이게 여기서도 예제가 하나 나오는데 멋집니다. 이거를 직접 이렇게 보면서 시야에 따라서 이게 지금 생성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우리가 영상이라고 생각하지 아니면 지금 헬리캠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와,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 들어가면 또 뭐 누가 있고 이런 것들도 더 구차될 거잖아요. 야, 이게 저는 놀라운 게,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 3D 게임을 상상을 하시잖아요. 세계를 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흔히 엔비디아 GPU라든가 AMD GPU 같은 거 가져와서 레이트레이싱이라든가 아니면은 DLSS, FSR 같은 그런 업스케일링 기술 같은 것들, 그리고 보강 기술 같은 것들 설명드릴 때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설명드립니다. 안델공학 손흥민하고 치면은 여기 나오시죠. 여기 게임 속 3D 손흥민, 불운의 안델공학 콘텐츠입니다. 3D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전체를 다 설명을 한 콘텐츠인데 3년도 더 됐네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이 프레임 하나하나를 만들 때에 이 레이트레이싱이라든가 각각의 픽셀을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다 계산해서 해놓는 건데, 이게 지금 다른 부분은 AI가 특정 점, 그 다음 프레임 생성할 때에 이 점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를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거치지 않고 그냥 그 다음을 예측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비디오가 렌더링이 돼서 나온다라기보다는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그냥 그 픽셀에 어떤 색이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거를 토대로 해서 학습을 시켜갖고 굉장히 많은 영상을 학습시켰더니 이렇게 인터페이싱 하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영상이 됐다라는 거죠. 진짜 이 세상은 시뮬레이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약간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발전하면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세계가 진짜 시뮬레이션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딱 봐도 아시겠지만도 이런 물리적인 현상이라든가 자연 생태계 시뮬레이션 그리고 이러한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잘 만들어서 가상 시나리오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스스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다음에는 이런 시나리오로 구성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생성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 각각의 객체들이 계속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더 흥미로운 것도 여기 예제가 많잖아요. 이렇게 뭐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뭐 산 배경도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베네치아 같은 장소 이런 것들 속에서도 이렇게 배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장소에서 이게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진짜 법령적으로 이 세계를 구현한 월드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길거리에 있는 것들도 그냥 바로 인지를 하는데 이게 진짜 지금 즉각적으로 AI가 만들었다라고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도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학습해가지고 했다가 내가 어떻게 앞으로 갔을 때 이렇게 보여야겠다라는 것들을 인터랙티브하게 작용하면서 생성하는 것이 되겠죠. 굉장히 다양한 위치, 다양한 역사적 배경을 탐험할 수 있고 이런 산악지대에서 바이킹을 하고 있는 것들도 이렇게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것들 이것 자체가 뭔가 나중에는 뭐 글래스라든가 아니면 XR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초반에 영상을 보여드렸다시피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실시간으로 지금 생성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앞으로 가서 저렇게 좀 더 칠하게 되면은 바로바로 칠해지는 모습이 보이고 아까 칠했던 것도 그대로 보이면서 저쪽으로 갔다가 위로 봤다가 다시 왼쪽으로 돌아섰는데도 그대로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기억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이라고 각 프레임이 오토 리그레시브 이제 회귀 방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어떤 새로운 입력이 들어올 때마다 초당 24번 이렇게 여러 번 연산을 통해 가지고 이전에 생성에 있는 것들을 연장해서 계속 생성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1분 뒤에 똑같은 장소에 왔다라고 치면은 이 동일한 장소에 다시 방문했을 때 그 1분 전에 관련된 정보를 참고해 가지고 또 생성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잘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생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D 렌더링을 한 게 아니라 프레임을 그냥 요 한 프레임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장면이잖아요. 하나의 이미지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미지 파일의 한 점, 그 점이 어떤 색으로 표현이 될 건가라는 거를 섬세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체험을 할 때 이렇게 느끼는 거지 각각에 대한 어떤 객체라든가 이런 거를 막 계산해가지고 하는 렌더링과는 또 다음 방식이 굉장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동일 이 평면에서 720p의 평면에서 제가 지금 이 마우스 커서가 있는 손바닥 부분 이 손바닥 부분이 내가 인터랙티브하게 움직일 때마다 그 다음 거에는 어떤 거를 표현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학습을 함으로써 이 사용자의 행동에 따라 이 월드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할지를 프레임별로 생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모델을 계속 키우다 보니까 이러한 리얼리스틱한 것 이런 것들도 갑자기 이렇게 스케일링을 키우다 보니까 기억력도 좀 좋네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여전히 이 스케일링의 법칙은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효율적으로 AI 모델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넥스트를 위해서 GPU를 얼마나 때려 넣을지를 상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아카데믹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기존 비디오 생성 모델과 비슷하게 뭐 움직임 방향이라든가 뭐 시점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이게 딱 그 비디오 움직임도 약간 이렇게 우우 하는 거요 보면은 약간 GTA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보이죠. 그렇게 굉장히 많이 학습을 했을 것 같아요. 언리얼 엔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많이 가져와가지고 그러한 특정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로 학습됐을 가능성이 높겠죠. 딱 폼 보면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게임하는 것들 보면 보통 저 캐릭터들이 저렇게 걸어가잖아요. 우우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그 3D 렌더링 되어서 게임으로 표현된 그 수많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조작을 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학습된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우리 게이머들이 얼마나 많이 플레이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게임 개발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었을까라고 하면서 언리얼 엔진도 계속 발전해 오면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되다 보니까 이러한 월드가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복잡한 렌더링보다는 픽셀 다음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이 월드 모델의 하나의 중요한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 소라보다 훨씬 더 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소라는 이미 약간 좀 지금 잊혀지고 있잖아요.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BO3 같은 거 나오면서 지금 뭐 콘텐츠가 폭증을 하고 있고 굉장히 접근성이 좋게 발전되고 있는 것처럼 인터랙티브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비디오 모델 생성과는 또 완전 판이 다른 그래서 AI 리서치 분야라든가 뭐 미디어 생성 쪽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뭐 게임도 많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구글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범용 인공지능 AGI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단계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무한하게 이게 풍부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조금 더 복잡하게 지금은 이제 한 사람의 1인칭 시점으로 뭔가 나오지만 더 많은 객체들이 등장을 하고 말 그대로 NPC들이 자동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같은 그러한 메타버스를
데이터를 구현을 한다라는 거, 디지털 트윈을 만든다라는 게 구글도 여전히 AI를 기반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물리적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이 빛의 어떤 흐름 같은 거, 이런 생성 같은 것들을 이 월드 모델이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레이트레이싱을 한다거나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 법칙도 아직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어색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 나가고 있다. 즉 계속 학습해 가면서 이 세상을 이해를 하는, 그래서 인터랙티브하게 적용이 가능한 이러한 월드 모델이 등장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은 합성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갖고 나중에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휴머노이드 이쪽에 빠르게 확산할 수가 있겠죠. 아직도 AI 휴머노이드라든가 자율주행 쪽이 아직도 초기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물론 혁신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아직 사업화가 쫙 된 건 아니니까 초기 시장이라고 본다라면은 AI를 궁극적으로 잘 만들어가는 구글이 여기서도 강점을 만들 수 있다. 야, 언제 또 이런 걸 또 많이 했나 싶어요. 사실 게임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물론 뭐 행동 공간 자체가 좀 약간 제약적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텍스트는 아직 렌더링이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 아직은 이 수준에서 안 되고 있는 게 있지만 기존에 안 되던 걸 일단 어느 정도 해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약간 복잡한 물리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물리 법칙을 약간 어길 수 있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점차 뭐 지니 3 이후에 지니 4, 5, 6, 7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훨씬 더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대공학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짧게 재밌는 소식이라던가 아니면은 빠른 테크 소식들을 짧게 요약해서 이렇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이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